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 대표 이민수입니다. 요즘 태아보험 알아보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특약도 너무 많고 각 보험사마다 이건 꼭 넣어야 된다는 말이 다 달라가지고 정작 어떤 게 필요한 보장인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또 언제 가입해야 제일 유리한지,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가입이 되는 건가?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씩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아이의 첫 보험을 불안하지 않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먼저 정확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보험 상품명에 태아보험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어린이 보험이라고 이름을 판매하고 있어요. 다만 이 어린이 보험에 임신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이 추가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태아보험이 되는 겁니다. 즉,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 이 두 가지를 넣었을 때가 태아보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모든 보장은 아이가 출생한 뒤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태아일 때부터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망하거나 또 혼란스러울 일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특약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보험료를 부담 없이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설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설계안은 임신 9주차 기준이고요. 출생 전에 태아 특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8,540원, 출생 이후에는요, 월 보험료가 35,860원입니다. 특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 후유 장애입니다.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인 훼손 상태가 남았을 때 지급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이 상해 후유 장애는 상해로 인해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 상해 관련 후유장애 특약들 중에서 가장 폭이 넓은 범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특약 하나만 구성하셔도 대부분의 상해 후유증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이거나 암 또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중대한 재생성 빈혈,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그 다음 보험료부터 납입이 면제가 되는 특약입니다. 쉽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면제가 되는 대상들이 있었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요, 앞으로 나온 보험료는 전부 면제가 되고 이후에 보장은 만기까지 받는 보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지원, 가로 안에 유사암이라고 적혀 있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궤쇄혈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의 유사암을 진단을 받게 됐을 때 가입 금액의 12배의 보험료를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특약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 납입 지원 잔여 기간을 지급해 줍니다. 이 부분은 살짝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해가 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세요. 차근차근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골절 진단비입니다. 이 상해의 직접적인 경과로서 골절이 진단 확정된 경우 한 사고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이에요. 이 특약은 특히 치아파절인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치아가 깨지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에 여유가 있다면 골절 진단 중에서 아까 치아파절 포함이었죠. 이번엔 치아파절 제외 특약을 함께 구성하셔서 이 골절에 대한 보장을 좀 더 강화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섯 번째는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이 밑에 또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특약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어릴 때 밥솥에서 나오는 김부터 커피포트가 뜨거운데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와서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와 함께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여덟 번째는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담보인데요. 상해로 하루 이상의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또 종합병원 이제 1인실 이상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상급 병실료의 1일 최대 10만 원과 한도 50% 이내에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이러한 일당으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홉 번째,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 매우 중요하죠. 이 특약은 상해로 인해서 상해 흉터 수술을 받은 경우에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이에요. 아이들 얼굴이나 뭐 몸에 흉터가 남으면 크면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흉터를 없애는 치료를 알아보기도 한답니다. 이 실비에서는 미용 목적이라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이 특약을 구성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1번째, 질병 후유 장애 담보네요. 이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된 경우 가입 금액에서 우리가 후유장애 지급률만큼 지급받습니다. 이 담보도 질병 후유장애 중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12번째, 암진단비 담보입니다. 유사암을 제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안에서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담보예요. 꼭 성인만 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소아암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억 원을 구성해놨어요. 자, 다음은 유사암 진단 담보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암들을 유사암이라 부르는데 이 암들로 인해서 확정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서 지금은 최대 한도로 녹여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 암 진단비 1억 원이랑 함께 구성을 했을 때 우리가 혹시나 정말 혹시나 소아 백혈병 혹은 소아암의 진단을 받은 경우 총 1억 원, 그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뇌혈관 진단 담보예요. 이거는 성인 때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한 이유가 뇌혈관 질환 관련 진단 시에 진단금을 지급하는 담보예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가입 금액의 20%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허일성 심장질환 진단담보입니다. 이름이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아까는 뇌가 나왔다면 이번에 심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일성 심장질환 진단담보는 우리가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이러한 담보의 질환의 진단을 받으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암 방사선 치료랑 항암 약물 치료 담보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한 모든 암들에 대해서 진단 확정이 됐을 때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이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구성이에요.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받게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은 내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사실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성마비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내성마비는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꼭 구성해야 되는 필수 특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특약은요, 22주 6일까지만 우리가 태아 특약으로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지켜서 필수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0일, 그 다음에 180일도 있고요. 이러한 담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 이상의 입원을 해서 치료나 받거나 아니면 입원을 한 경우 하루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이에요. 출생 이후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영유아기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도 지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중간중간 면역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가벼운 질병에도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특약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규모와 병실 관계없이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경우 하루 6만 원이에요. 자,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은 입원 일당인데 종합병원 1인실이라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다인실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좀 낮을 수 있는 종합병원 1인실을 입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급병실료는 실손보험에서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특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액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이에요. 특히나 선천 포함이란 특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해요. 특히 선천질환도 보장되기 때문에 태아 보험에서는 꼭 챙겨야 되는 필수 특약 중 하나죠. 다음은 질병수술 1에서 6종인데요.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는 1에서 5종이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비를 차등 지급을 해줘요. 가장 큰 특징은 선천성 질환들이 붙어서 기존의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특약인 6종이 추가된 구성이에요. 그래서 1에서 5종은 복잡하고 큰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고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청구를 해줬던 거는 혀 유착증이라 있어서 설소대 수술이에요. 그 다음에 대설증, 기타 협형, 선천성 비신 생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상 수종, 그 다음에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수술 시에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설소대 수술, 아까 혀 유착증이 있었죠? 그 내용은 이 특약에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추천합니다. 간혹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로 구성하시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1에서 5종은요,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 태아보험에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 가능한 특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Q코드가 포함된 종수술비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팔대장애 진단담보입니다. 팔대장애라고 하면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정신장애입니다. 이 8가지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 가입 금액을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을 팩트체크 해주자면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언어 치료는요, 질병 코드가 R 코드일 경우에 비급여 치료라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F 코드로 진단받았을 땐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F 코드로 진단 시엔요, 8대 장애 진단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꼭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 해서 이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배책, 1배책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상대방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대물과 누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22주 6일까지 가입 가능한 핵심 특약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태아 특약이라 보시면 되겠죠. 저체중아 2번 일당, 아이가 2.5kg 이하의 미주가로 태어난 경우,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3일째부터 하루 5만 원씩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출생 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선천장애 출생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진단받은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이에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가입 이후에 청구를 직접 도와드리면서 사경, 심실 중격 결손, 다지증 같은 질환으로 도와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앞서 나왔던 질병 입원 일당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신생아기에는 입원 빈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중복 보장을 통해서 보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니큐 특약이에요. 출생 직후 자녀가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병원비도 인큐베이터 이용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성하셔야 되고요. 이 모든 태아보험 특약들은 임신 22주 6일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기간은 출생 전까지만 납부를 하고요. 따라서 가입 가능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놓치지 않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가성비 담보입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모여모양병 개도 수술비,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그다음에 각막 이식 수술비도 그렇고 발생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발병이 됐을 때 치료 비용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성비 특약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마무리해드렸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는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꼭 맞는 태아보험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더 자세한 비교나 맞춤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댓글 고정에 제가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남겨드리긴 할 거예요. 혹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바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저희 팩트체크 전문가팀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태아보험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